첫 번째 연사로 그 박도연 교무님을 무대로 모셔서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뉴욕 맨하튼 교당 교무이면서 유엔 사무소 겸직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개받은 바와 같이 유엔 내에 있는 종교 NGO 위원회 사무장 역할을 또 하고 있고요. 오늘은 오전에 세션을 통해 저희가 전반적인 어떤 원불교에 있어서의 종교 연합 활동과 혹은 그런 역사 배경들을 들었다면 오후 세션 아무래도 조금 더 자유스럽게 실제 우리가 하고 있는 활동들을 중심으로 논의가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특히나 이제 유엔 사무소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소개하는 의미로 조금은 너무 이렇게 무겁지 않게 진행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점심 식후 첫 번째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특히 여러분들 눈을 크게 뜨시고 저를 바라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NGO는 시민사회단체잖아요. 그래서 다들 요즘 시대는 더더욱이 어떤 시민단체로서 역할들이 굉장히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인데 실은 제가 책자의 13페이지에 제 원고를 거의 다 실었기 때문에 그거를 참고하실 수도 있고요. 근데 지금은 그냥 편안하게 말씀을 들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몇 가지만 추려서 시간을 제한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오전에 그 진사님께서 말씀을 참 잘해주셨어요. 그 NGO라는 게 실은 1, 2차 세계대전을 마치고 어떤 세계적인 정치 협력 기구로서의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NGO가 시작되었고 그 유엔이 시작되었고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유엔은 그 5가지 어떤 큰 기구가 있죠. 유엔 총회, 그리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국제사법재판소가 있고요. 그리고 유엔 사무국이라는 그 크게는 5가지 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 NGO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가운데 유엔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2가지의 방법이 있거든요. 경제사회이사회는 흔히들 에코삭이라고 알고 있는 이름으로 실은 에코삭 경제사회에 소속이 되면은 실은 유엔에서 공식적인 협력 기관으로 어떤 그런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런 에코삭 밑으로 유엔 NGO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유엔 사무국 아래로 유엔 NGO 승인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원불교 같은 경우는 1992년에 이 유엔 사무국 소속으로 NGO 승인을 처음 받았습니다. 원 부디즘이라는 이름으로 받아서 그때부터 활동을 해오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현재는 뭐 원불교 여성회라든지 삼동 인터내셔널 몇 개 다른 원불교 NGO가 유엔에서 승인을 받아서 정식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실은 유엔의 이런 에코삭 경제사회이사회나 유엔 사무국의 승인을 받은 NGO가 아마 한 3, 4천 개 될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다 아시는 것처럼 NGO들은 여러 분야가 있죠. 여러 분야가 있겠죠. 그 가운데 이 3, 4천 개의 다른 NGO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저희 이제 원불교로서 활동을 할 때에는 다 아시는 것처럼 1992년에 NGO 승인을 받고 맨하탄 교당 그 건물이 유엔에서 걸어서 한 10분, 15분 정도의 위치에 있거든요. 그 건물에서 저희가 1993년도에 그 건물을 원불교가 사서 94년부터 현지인 법회를 보면서 이렇게 종교 NGO로서의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NGO들이 다룰 수 있는 분야가 굉장히 다양한데 그 가운데 저희들이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저희 원불교에서 특별히 이렇게 관심을 가진 분야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그 가운데서도 이제 여러 비슷한 성향을 가지거나 비슷한 어떤 목적을 가진 NGO들끼리 모인 협의체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위원회라고 하고 그 가운데 저희들은 종교 NGO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죠. 그래서 종교 NGO 위원회에서는 예전에는 이제 동타원 이오은 교무님께서 그 NGO 위원회 회장도 하시고 저도 뭐 7, 8년 전에는 저는 처음에는 총무를 시켰어요. 그래서 숫자니까 총무를 보다가 그 다음에는 서기를 했는데 서기는 좀 어렵더라고요. 영어로 회의를 하고 제가 이걸 다 정리를 해야 돼가지고 서기를 힘겹게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쉬다가 다시 이제 요즘에는 이제 서기도 하면서 실은 사무장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 NGO 위원회에서 실은 1992년 3년 초창기에는 유엔 내 그리고
특히 뉴욕에서도 아시아인이 많이는 없었고 유엔 내에 활동하는 여성 특히 종교인이 거의 없었을 때 이제 우리 원불교에서는 이제 이온 교무님께서 아시아 여성 불교를 대표하는 어떤 여러 가지 대표성을 가지고 활동을 활발하게 해 오셨고 저는 이제 2008년부터 그 활동을 이어받아서 같이 하고 있고요. 저도 처음에는 실은 한 3, 4년 정도는 가서 그냥 앉아만 있어요. 들어요. 어떤 얘기를 하는지 뭐 언어도 낯설고 문화도 낯설고 제가 할 수 있는 뭐 생각도 많이 없고 어떻게 할 게 많이 없어서 많이 보고 듣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은 사는 데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저희들도 뭐 한 3, 4년 같이 만나서 이야기하고 옆에 앉아 있고 하면 옆에 제가 종교 활동을 하는데 가보면 많은 분들이 지금 저보다는 많이 선배님들이세요. 막 50대, 60대 어른들이 많으신데 그분들이 봤을 때 제가 이제 30대 초반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굉장히 예쁘게 봐주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딜 가나 이렇게 막 챙겨주시고 이제 그런 상황을 통해서 저도 더 마음이 편해지고 여러 가지 보고 들은 것을 이렇게 바탕을 해봤을 때 서당께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는데 저도 한 3, 4년 따라다니다 보니까 세계 유엔 무대에서는 어떠한 문제들이 논의가 되고 있고 어떻게 우리들이 협의를 해가고 있고 어떤 활동들을 해가려고 하고 또는 어떠한 어려움들이 있는지를 조금씩 이렇게 파악하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책자에 이제 사실적으로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여러 실질적인 활동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몇 가지를 이제 이렇게 올렸는데요. 지금 종교 NGO에서는 1년에 이제 몇 차례 큰 행사들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세계 종교 간 화합의 주간 매년 2월 첫째 주를 유엔 지정 세계 종교 간 화합의 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 그 제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종교 간의 화합을 특별히 이렇게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하는 의지에서 시작된 건데 제가 이런 활동을 많이 했던 선배님을 통해서 들은 것들이 하나가 유엔에서는 사실 종교라는 말 자체를 사용을 안 했다고 하죠. 왜냐하면 정치 기구이고 정치적인 활동을 하기 때문에 뭐 종교 릴리전이나 뭐 믿음 페이스 같은 용어 자체를 사용을 안 했는데 제가 이야기로는 이제 뉴욕에서 9.11 사태가 터지면서 뭔가 이런 전 세계적인 이슈를 받은 거죠. 어떤 종교 간의 갈등과 대립이 정말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세상에 어떤 이런 고통을 줄 수 있다는 그러한 참 힘들지만 우리가 그런 경험을 통해서 정치인들 스스로도 종교라는 것 우리들이 가진 어떤 영성이라는 것이 그런 게 없어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잘 이해할까 하는 그러한 취지에서 9.11 이후로 어떤 종교에 대한 논의가 유엔에서 시작이 되었고요. 그 가운데 하나로 이 사진은 지금 2012년 유엔 총회장에서 세계 종교 화합의 주간 이제 기념 행사를 했는데 보통 저희가 기념 행사를 하면 NGO들끼리 모이면 유엔 총회장에서 할 수가 없어요. 보통은 이제 유엔 맞은편 건물에 있는 이제 철치 센터라고 하는 그곳에서 주로 많이 하는데 2012년에 최초로 유엔 총회장을 종교 행사하는 데 문을 열었습니다. 그게 지금 이 행사이고 그때 제가 참 이렇게 시기가 좋아가지고 자 인생은 타이밍이죠. 뭐든지 제가 이렇게 타이밍이 되게 적절하게 맞아서 그때 이 종교 화합의 주간 기념 행사를 준비하는 위원 팀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할 때에는 유엔에서 모든 행사를 할 때에는 저희들이 이렇게 대담자를 초청할 때도 인종이나 나이나 어떤 대륙 간의 형평성을 유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데 이렇게 초청 인사들을 굉장히 이렇게 선별을 합니다. 그 가운데 저희들이 하면서 그러면 이제 뭐 기독교, 천주교, 이슬람교, 유대교 여러 종교를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불교 쪽 관련해서도 여러 이제 이야기가 나오다가 특히 동타원님 같은 경우는 이제 2012년 이때만 해도 그동안에 활동해온 1993년부터 활동해온 어떤 그런 경력들이 뭔가 이렇게 인정이 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실은 이제 동타원 이온 교무님께서 그때 당시에 원불교 삼동윤리 그런 어떤 정신을 한 5분 정도 그때 이제 이 유엔 총회장에서 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고요. 참고로 그때 하셨던 스피치는 유튜브에 가시면 필요하신 분들은 영어로 스피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종교위원회에서 하는 활동 중에 가장 큰 게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종교화합의 주간 활동이 있고요. 그리고 3월에는 매년 유엔에서 열리는 유엔 여성총회라고 알려진 그 여성지휘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매년 3월이면 정말 전 세계 여성운동, 뭐 양성평등운동이나 요즘에는 성소수자 관련 운동하시는 어떤 인권 단체에서 매년 3월이면은 유엔의 뉴욕에 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마다 다른 NGO들과 협력을 해서 프로그램을 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원불교에서 활동하고 있는 어떤 여성 관련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패널 디스커션을 한다든지, 이제 저희 원불교가 주체적으로 할 경우도 있고 같이 협력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경우로서 저희들이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매년 6월에는 종교 NGO 쪽에서는 이제 연례 오찬 같은 걸 열어서 이제 NGO 위원장들이나 혹은 또 UN 내 어떤 대사, 이제 종교에 관심 있는 대사님들을 초청하고, 또는 NGO 에이전시라고 하는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유니세프나 WTO나 여러 가지 UN 내에 있는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기구 단체장들을 초대를 해서 오찬을 하면서 저희들이 종교 NGO들이 하는 활동들을 소개하기도 하고, 그런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서 그런 시간을 정기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또 9월에는 세계 평화의 날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종교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평화를 가져오기 위한 평화 운동을 빠질 수 없기 때문에 세계 평화의 날 행사에도 종교 NGO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많이 이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속 가능 발전 목표에 대해서 유엔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다루는 의제들이 이 17가지의 SDG라고 불리는 그 지속 가능 발전 목표이고요. 뭐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들이 흔히 다 알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주제들이죠. 빈곤이나 식량 안보, 인권, 교육, 환경, 여성,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초창에는 어른들 하시는 거 따라만 다니고 보다가 저도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실무를 할 수 있는 입장에 있다 보니 저도 다각적으로 원불교에서 하고자 하는 이 종교연합 활동에 대해서 더 고민하게 되고, 어떻게 이 경륜을 실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특히 유엔 사무소 교무로서의 제가 이제 생각했던 것들은 원불교 내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활동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세계 무대에 알리는 어떤 다리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또한 유엔 내에서 여러 가지 다루어지는 의제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히 저는 뉴욕에 있기 때문에 뉴욕에 실제로 가서 보고 듣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고 듣고 배운 것들을 우리 교단 내에 가져와서 어떻게 우리의 교법을 살려서 우리의 교법과 연관을 지어서 풀어갈 수 있는 것인지,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유엔이라는 세계 무대에서 다뤄지는 의제들과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교단 내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에 대해서 그런 다리 역할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저는 종교 연합을 너무 크게 생각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본적으로 종교 연합이라고 하는 것들은 각기 다양한 종교들을 바라보고 그 다름을 보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건데, 이거는 각 다른 종교만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개인의 수행에 온다면 내 안에 있어서의 저 안에도 다양한 모습이 있잖아요. 내 안에 있어서 다양한 모습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이해하는지, 저 개인 수행에 있어서 그런 공부를 하는 것, 그리고 종교연합에 있어서도 그러한 태도로 간다면, 아까 오전 세션에 어떤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목적을 결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과정 자체를 즐기면서 즐겁게 재미있게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도현 우리 교무님이 유엔 종교 NGO 위원회에 대해서 너무 좋은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멀리 태국에서, 네, 왜 멀리라고 했냐면 그 뉴욕보다 지금 근심이 많습니다. 태국에서, 그죠? 그래서 멀리 근심을 건너서 오셨습니다. 또 좋은 말씀 해주실 겁니다. 최수진 교무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방콕 교당에 지금 교무로 있고요. 앞서서 발표해 주신 박도연 교무님처럼 저희들이 주로 처음에 그 어떤 조직에 가서 하는 역할은 그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지켜보고 무엇을 도와줘야 될까를 고민하는 시간이 상당히 긴 것 같습니다. 제가 뭘 좀 써왔는데, 제가 태국으로 발령이 나면서 가장 많이 했던 생각 중에 하나는 정말 나는 다행스럽게 한국에 태어나서 원불교를 쉽게 접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저는 교학과를 졸업하고 영국에 잠시 개척교화를 서원했다가 한국에서 들어와 살다가 다시 미주 선학대학원에서 근무를 하게 됐는데, 전혀 생각하지 않은 태국으로 발령을 받게 되었어요. 여기에 오신 예비 교무님들이나 청년분들께서는 이런 종교 연합이나 무슨 국제 활동이 특별한 사람들의 특별한 일인 것처럼 생각되실 수도 있겠지만, 지극히 너무 평범하고 영어를 말하려면 막 가슴이 두근두근 해가지고 영어 울렁증에 오랜 동안 시달림을 당했고, 또 종교 연합이나 이런 국제 무대에서 어떤 활동을 할 것이라는 상상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는 이 일을 같이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여기에 계시는 예비 교무님들이나 많은 분들이 저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대종사님 교법으로 공부하는 공부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걸 저를 통해서 그렇게 생각하게 됐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저에게 기회를 준 이 모든 것에 감사하게 되었어요. 제가 이 태국으로 가게 된 동기는 실은 대산종사님 때부터 굉장히 염원해 오셨던 그 불교인들과의 연대, 저희가 처음에 불법 연구회로 시작해서 불법을 주체 삼아서 이제 저희가 공부를 같이 하고 있는데, 새시대의 세종교이면서도 새시대의 새불교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서 불교도들과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처음에 제가 WFB 이사회 현장에 들어갔을 때는 지금 앞에 앉아 계신 분당교당 지구장이시고 현재 WFB의 부사무총장님으로 계시는 호상 김상호 교무님께서 그 자리에 하고 계셨는데요. 굉장히 저는 좀 어색했어요. 특히 한국에서 오신 그 불교 스님들이 저희를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 곱지 않아서 원불교가 왜 여기 와 있는지 모르겠다. 원불교는 오면 안 되는 자리가 아니냐. 그거를 공식적인 석상이나 사적인 자리에서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있었던 시즌에 제가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호산 김상호 교무님께서 그 상황을 어떻게 견디실까 좀 굉장히 어렵게 느껴졌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무슨 국제나 종교 활동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대단한 사업을 세우고 뭔 역할을 해야 되고 이러는 걸 좀 느끼지만, 실은 그 사이에서 관계를 유지하는 거, 그냥 우리가 하나로서 같이 갈 수 있다라는 그 분위기에 젖어들기까지의 그 과정이 너무 쉽지 않아 보였어요. 그리고 종법사님께서 저에게 당부하시기를 있는 듯 없는 듯. 근데 제가 이렇게 덩치도 크고 또 목소리도 되게 커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면 눈에 많이 띄잖아요. 근데 어떻게 있는 듯 없는 듯이 돼요. 그리고 저희 호사님은 키도 크시고 굉장히 잘생기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세계 불교 지도자님들이 모두 좋아하세요, 호사님을. 근데 저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있는 듯 없는 듯이라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너무
어려운 일이라고 했어요. 저희 특히 여성 교역자들은 있는 듯 없는 듯 살으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 있는 듯 없는 듯이 정말 어렵고 현재 그 전통 불교와의 관계에서는 그렇게 많이 조심을 해야 하는 거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고 그 어려운 가운데 아주 그 오랜 시간 동안 진실하고 성실하고 또 남에게 굉장히 남을 존중하는 모습으로 제가 알기로 한 10년 넘게 그 모임에서 늘 그 자세를 유지하신 이제 호사님이 그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이제 공식 석상에서 원불교의 이야기가 거론되기 시작한 게 한 3년 정도밖에 안 돼요. 3년 제가 가고 나 3년 후에 그러니까 3년 전쯤이에요. 그 사무총장이나 이사회에서 원불교에서 여성분과장을 좀 맡아줬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을 하고 또 조금 있으면 이번에는 원불교에서 총회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에 원불교가 새 시대의 새로운 불교로 시대화 생활화 대중화에 얼마나 성실하게 노력하고 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으니까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이런 제안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실은 거기까지의 그 심리적으로 저희가 많이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늘 저희의 역할은 서포터예요. 앞에서 나가서 뭐 발표를 하거나 어떤 걸 주장하거나 얼굴을 내는 일이 아니라 호사님과 저의 역할은 뒤에서 어떤 일이 있으면 저희가 물건도 갖다 주고 또 한국에서 오시는 대표분들은 영어를 거의 못 하세요. 그럼 호사님과 제가 그걸 또 통역하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저는 좀 그게 불만이었어요. 호사님께. 왜 우리도 해도 되는데 우리도 말도 해도 되고 우리도 호사님도 저기 좀 가서 앉으셔도 되는데 늘 자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저희가 같이 뭔가를 했으면 좋겠고 무슨 일을 할 때 원불교에서 같이 해주면 정말 일이 수월하게 진행이 되겠구나, 잘 진행이 되겠구나 이런 신뢰를 얻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미 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는 그 불교와 원불교의 관계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고 여러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최근에 알게 됐어요. 저는 해외 교화 현장에만 있었기 때문에 한국의 상황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2016년에 진각종 주최하는 총회에서 원불교 청년회, 그러니까 세계 불교도 청년회에 원불교 청년회가 재가입을 하고 작년에 제주 불교 청년회 주관으로 청소년 캠프를 할 때 굉장히 공격적인 시선을 받았어요. 왜 원불교 교무님이 청소년을 데리고 불교 이 캠프에 오셨냐라는 질문을 받고 국제 중앙 무대에서 활동할 때와 이 한국에 들어와서의 활동이 굉장한 차이가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도 저희들은 이제 중앙에서 같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별 무리가 없어요. 제가 지난 일본 오사카 총회에서 이제 한국 대표로 부회장이 되면서 한국 그 리저널 센터 가입되어 있는 센터들의 대표들과의 접촉을 통해서 원불교만이 아니라 다른 불교 단체들이 같이 협력하고 같이 일하자는 분위기를 이끌어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실은 WFBY의 부모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일반부는. 근데 WFBY는 그런 면에 있어서 좀 덜 정치적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좀 활동하기가 여러 가지 면에서 수월한 게 있고요. 그 WFB에 대한 안내는 이 책자에 다 실었어요. 아마 집에 가서 공부하시면 좀 알겠고요. 그 WFB가 가장 주력으로 하는 사업은 불교도들의 연대예요. 같이 연대는 그냥 연대가 서로 알자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대부분의 그 동남아 지역권이 불교가 강한 나라도 있고 그렇지 않은 나라도 있고
많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단체들도 많아서 연대를 통해서 그들이 불교 수행과 신앙을 하도록 알고 서로 서포트를 하는 거예요. 서로 어려운 상황을 서로 알고 같이 도와주고 어떤 일이든지 협력해서 같이 하자는데 의미가 주로 있어요. 그에 반면에 WFBY 같은 경우는 주로 우리가 다 겪고 있는 청소년 교화에 주력을 해요. 세계 불교도 청년회는 청소년 교화가 가장 급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해마다 국제 청소년 캠프, 익스체인지 캠프를 주관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막 엊그제 캠프를 마치고 이제 아이들은 오늘 귀국을 했는데요. 제가 들어오기 직전에 메시지를 받았어요. 이번에 캠프한 고등학교 1학년 학생 한 분이 출가를 결심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캠프를 통해서. 그래서 실은 이번에 캠프 제목이 마인드풀 리더십이라는 제목이었는데 실은 이거는 뭐 영어니까 한국말로 뭐 마음 챙김 지도자 혹은 마음 공부 지도자 뭐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저희가 불교들이 모인 캠프라고 해서 맨날 스님 모셔놓고 뭐 절하고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정말 그 캠프의 주된 내용은 어떻게 마음 공부를 통해서 삶을 좀 더 멋지게 살고 주위 사람들과 교감하면서 살 것인가를 여러 가지 워크숍을 통해서 아이들을 국제 불교 청년으로 이제 키워내는데 저희가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실은 이 국제 캠프가 어려운 것 같지만 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실제로 진행을 해보면. 그래서 각 단체들이 매해마다 이렇게 순환하면서 하는 행사예요. 작년에는 제주불교 청년회에서 주관했고 올해는 태국불교 청년회 주관을 했어요. 내년에는 오사카에서 일본불교 청년회가 주관해서 진행될 예정이에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종교연합이나 이런 국제활동들은 누구의 영어를 잘하거나 뭐 아주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의 특별한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냥 뜻이 있는 누군가가 하겠다고 하고 참여하면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끝으로 지금 WFB 그 총회 주최의 건을 놓고 저희가 어려움을 좀 겪고 있는데 제가 호사님께 문의 전화를 드렸어요. 제가 오늘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뭘 어떻게 한마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여쭈었더니 전통 불교가 넘어서지 못하는 한계를 원불교에서 좀 넘어주면 좋겠다라는 이제 조언을 해주셨어요. 근데 오전에도 여러 어른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그게 뭘까? 근데 실은 내 것을 놓는 것밖에는 길이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원불교가 최고다. 예를 들면 우리는 이론주의가 세계주의다라고 막 하는데 이 이론주의에 딱 사로잡히지 않으면 그 국한을 넘어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것이 저희 스승님들의 가르침이고 저희가 나가야 될 방향이라는 생각을 해보고 태국이 비록 덥고 스님들이 여전히 옷을 이렇게 반절망 걸치고 야하게 다니긴 하지만 또 그 과거 전통 불교가 갖고 있는 또 그런 아름다운 모습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언제라도 태국에 오고 싶으시면 연락하시고요. 그 본부에 제가 또 모시고 가서 본부도 보여드리고 할 테니까 언제든지 한번 와서 방문해 주시기를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또 멀리서 오셨는데 두 분의 거의 한 중간 지점에서 오셨습니다. 하와이에서 오신 우리 황상원 동서센터 펠로우 우리 황상원 교무님 모시고 또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말을 조금 할 내용이 많아서 빠르게 해야 할 것 같고요. 먼저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국제부 교무님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 한반도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에요. 모든 분들 아시다시피 남북한의 이 일이 어떻게 성사되느냐에 따라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시점에 우리 원불교 종교연합의 역할은 과연 무엇이 되어야 할까 많이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말을 쉽게 꺼내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하와이 동서문화센터를 가게 되었고 거기서 수많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인연은 제가 맺은 게 아니라 대산종사님께서 왜 하와이에 오셨을까? 그 하와이 훈련은 이제 교무님도 와 계시지만 거기서 깊은 이 의문을 가지게 됐어요. 왜 하와이에 오셨을 수밖에 없었을까? 그리고 이후에 한국에 들어왔을 때 이제 증사님과 말씀 그리고 호사님과 말씀을 나누면서 저는 한 번도 깊은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는데 제가 한 10년간 품었던 그 대화들이 답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것과 너무 일치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소중한 시간이고 제가 이제 손을 들면서 이 파워포인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30쪽의 페이지를 보시면서 대강의 내용과 함께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인슈타인의 글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노이 그 회담이 결렬된 후 노르웨이를 가셨죠. 그때 이 얘기를 꺼냈어요. 얼마나 위급하고 힘들었으면 그 노르웨이에서 이 평화란 힘에 의해서 남북의 힘에 의해서 이룩되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인슈타인의 직접적인 글을 보면서 정말 우리는 서로 이해가 될 때 그리고 종교 간 우를 넘어서 이해될 때 평화는 성취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전쟁 연구를 쓰신 그 퀸시 라이트는 굉장한 유명한 분이신데 평화의 조건은 인간의 노력에 의해 끊임없이 재구성되어야 한다. 하지만 전쟁은 자연적이에요. 누구나 전쟁을 준비하고 있지만 미국도 최근에 그 사우디와에서 파는 무기로 엄청나게 경제적인 수입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인공적이어야 합니다. 평화는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만 성취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박도영 교무님, 저 그리고 유엔 사무소 그 이지성 교무가 함께 이번에 인터뷰를 했고 원불교 신문에 실렸습니다. 예, 한국에서 그리고 미국에서 유명한 찰스 암스트롱 박사는 한반도 쌍호 간의 상호 협력과 신뢰를 위해서 긍정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한국에서 부정적인 평화나 일시적인 전쟁 부재보다 오히려 갈등이 말한 대로 안정되고 장기적인 긍정적인 평화가 달성될 수 있다 하셨습니다. 저는 실제 이분을 뵙고 정말 놀랐어요. 왜냐하면 좀 부정적인 얘기를 굉장히 어려운 미국에서 끊임없이 김정은에 대해서 안 좋은 상황이 있었는데 이런 긍정적인 말씀을 하고 계셔서 과연 정말 학자라는 것은 이 시대를 향도하지만 현실적인 바탕, 지식의 바탕에서 시대를 향도한 긍정이 함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반복된 내용이 많이 있는데 이 세계 종교자 평화 회의를 말씀하셨어요. 네, 그 이제 배경 지식을 조금만 더 추가하자면 이 배경 지식 안에 그 간디의 사상이 녹아져 있습니다. 예, 그리고 1948년 이 유엔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 저희가 한국 전쟁이 종식될 시점에 유엔에서 굉장한 많은 이 회의가 있고 평화협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간디가 주장한 사상을 바탕으로 세계 종교자 평화회의가 있게 되었죠. 그리고 이때 원불교 3대 종법사 대산 상사님께서 세계평화 4대 운동, 개진운동, 계기운동, 개선운동, 인류보본운동에 대한 말씀도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의 현재 시점은 어떠한가 살펴보면 이 20세기 2억 명의 사람들이 치명적인 사상으로 충돌로 사망했답니다. 그리고 인구의 약 2%가 차지되는데요. 지난 3월에 뉴질랜드 이슬람 사원에서 큰 대량 사살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전 세계 청년들이 참가를 했고 싱가포르 대사가 이 이슬람 총기의 종교 간의 갈등에 공식적인 이 정부 기구의 공식적인 레터를 보냈습니다.
이 뜻은 무엇냐면은 현재 이 글로벌 사회에서 피스 빌딩, 이 평화 건설이라는 것은 이 종교 간의 갈등에 이미 정부가 참여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 및 전 세계 피스 빌딩에 앞으로 평화 건설 및 갈등 조정, 컨플릭트 매니지먼트에 대한 광대한 노력을, 종교 간의 갈등은 세계적으로 더욱 강조되고 있고 앞으로 한반도 평화와 세계 평화 테두리 안에서 종교 연합이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은 어떻게 되어야 할까? 그리고 원불교가 주장한 종교 연합의 정신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 그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를 정했습니다. 하나는 평화의 소통입니다. Peace Communication인데요. 저희 톱날과처럼 저희는 세계 종교 연합 단체의 활동을 끊임없이 조사하고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계적 관점에서 많은 정보를 알아야 죄송합니다. 사투리가 원불교가 나가야 할 실천 방향을 모색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네, 다음 넘겨주시면, 네, 아디안. 이번에 저희가 실은 초청을 하고 싶었으나 이제 못했는데, 자, 약 2년 전 일본에서 1979년에 시작된 니와노, 아주 큰 평화재단에서 종교연합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현재 이슬람, 레바논, 이스라엘, 이라크 등지에서 중동 지역에서 종교연합을 실천하고 연구가들에게 기금을 지원하고 있고요. 또 지속적인 후원 단체들에게 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넘어가시면은 샌프란시스코, 그리고 URI,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잠깐만 넘겨주시면 그 100주년 얼마 전에 제가 하와이에 있을 때 100주년 세계 1차 대전 전쟁 기념 종교연합 기도식이 있었고, 저도 함께 우연다행히 참여를 해서 원불교 기도를 진행하면서 그 URI 단체분과 샌프란시스코 단체분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 중에 조금 알게 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 URI와 샌프란시스코가 같은 공간을 사용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리타라는 그 샘이라는 여자분이 그 안 핵심 인물로 계셨어요. 그리고 이 샌프란시스코 이 URI를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계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뉴욕 종교연합, 하와이 종교연합 단체 분들과도 만나는 시간이 있었고, 그리고 뉴욕은 이미 아시다시피 이제 박도영 교무가 굉장히 활동적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단체가 어떤 메시지를 현 시대에 전달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조사를 통해서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뿐 아니라 그 지금 평화 단체들이 굉장히 많은데 토다 피스 인스티튜트라는 최근에 일본에서 한반도 그 핵에 관련한 큰 학회를 열었습니다. 글로벌 세계 평화 건설을 위해서 종교 간 대화에 대한 학술 및 발표를 주최하면서 평화 건설을 위해서 매진해온 단체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존재하고 있고, 저는 아까 이전에 이제 증사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이들에 대해 알고 이들 간의 종교 간의 대화와 포럼을 적어도 2년에 한 번 한국이나 혹은 해외에서 주최할 것을 제안합니다. 원불교의 이런주의 사상은 종교와 종파를 초월하여 유불교 3교를 통합하는 정신이야말로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는 모든 역할을 공유 활동, 그리고 세계 종교 연합 단체의 방향과 역할을 모색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또 두 번째는 교육에 대한 고찰입니다. 이미 UR 청년들도 이 자리에 함께하고 원불교 교학과 생들도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 청년들은 지금 전 세계에 랩 실험실 바람이 불고 있어요. LAB. 이게 뭐냐면은 그냥 3명만 아이디어가 맞으면은 뭉치는 거예요. 그래서 실험실 기구로 어떤 아이디어든지 실천해서 그 다음에 이 단체와 공유하고 전 세계와 공유하는 세상이 이미 열려졌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생으로 시작해서 단위를 확대해 나가는데, 저희는 이제 원불교 안뿐만 아니라 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그 앞부분 사진은 실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종교 연합 단체 청년들이 이미 활동하고 있는 그 로고고요. 원영 월드라는 지금 캐나다 주체로 전 세계 일고 있는 청년 단체입니다. 그리고 하와이 P4Y 포럼 저도 이제 참여하게 될 예정인데, 여기에 전 세계 청년들이 참석해서 이렇게 소리를 내요. 그러면 이 청년들은 그냥 어떤 소리를 내면
너가 속한 이 단체 안에서 너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 그걸 가지고 와서 발표를 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발표가 원불교 안에서 끝나지 않고 전 세계로 공유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종교연합의 이 용광로가 되어 나가도록 저는 앞으로 청년들의 힘이 크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이것을 구체화하고 하는 일은 앞으로 우리 향후 젊은 청년들의 과제라고 여겨집니다. 두 번째는 저는 이제 평화의 조정 역할인데요. 조정은 이제 환경과 통일에 대한 제안입니다. 네, 현재 국제사회가 직면한 기후 변화는 아마 강조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지금 미국도 그렇지만 현재 폴리네시아 마셜 아일랜드가 지금 많이 내려앉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3년 전에 미국 국방부에서 비디오를 만들어서 하나를 열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지금 중동 지역에 엄청난 전쟁이 있지만 이것의 원인이 뭐냐를 밝혔습니다. 이 원인은 이 물이다. 물 감소. 그러니까 중동은 특히 더 마른 지역이기 때문에 물이 있어야 모든 사람에게 이 근원의 생산의 근원을 잘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길을 따라서 이 사람들이 전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 저와 동료로 있었던 이라크에서 온 한 동료가 그것이 정말 사실이다. 그래서 기후 변화가 물로 연결되고 물로 인한 것이 세계 전쟁과 연결된다는 많은 전문가들이 현재 진단 내리고 있습니다. 통일에 대한 노력은 또 실질적으로 많지만 저는 실질적인 방향으로 저희가 종교연합은 기후 환경 그리고 평화 구축을 위한 종교 간 연대가 시급하다고 여겨집니다. 이 내용은 이제 아까 증사님께서도 설명을 해주셨고요. 또 저는 이번 세계 여성 불교 대회에서 1930년대부터 소태산 대종사께서 6인 여성 제자와 함께 금강산을 방문한 개성교단 개척 역사를 제가 소개하였습니다. 이 원불교가 현재까지 기울여온 북한에 대한 이 남녀 교육자들을 통해서 그 역사를 소개하고 한겨레 중고등학교 및 이 여성회의 앞으로 역할에 대해서 제안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향후 세계 여성 불교 대회와 그리고 종교 연합과의 관계는 이 모성이 가장 잘 나아가는 것이 자비라고 이제 보는데 앞으로 지속적인 연대가 되어야 큰 종교연합의 테두리 안에 여성의 한 분과가 또 다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원불교 4대 종법사인 자산상사는 지혜로운 평화통일만 성공시키면 한반도야말로 세계의 중심, 미래의 중심지가 되며 평화의 생산지가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종교연합의 방향 또한 적극적인 평화 노력을 통해서 협력을 위해 실천해 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겨레 중고등학교에서 1000개의 깃발을 만들었는데 이번에 저희 팀도 실은 함께 해서 한겨레에서 그 통일 깃발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하나의 마음을 기울이는 것이 함께 전체가 함께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저는 갈등 구성에 대한 조사 및 구체적 연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앞에 김성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평화 소통과 조정에서 다뤄지는 주요 분석 요소 보시면은 이제 미국 정부가 구성한 US Institute of Peace가 있는데 아주 갈등을 어떻게 분석하느냐 논리 정연하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갈등을 일으키는 주요 인물은 뭐냐? 그러면 그 인물을 우리가 원불교 종교연합이 나아가는데 어떠한 단체가 예를 들면은 방해하고 어떠한 인물들이 장애막인가 그것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분석한 데이터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요소의 갈등을 줄이는 그런 원인은 무엇인가 그 대안. 그래서 이 갈등 분석 전문가 리사 시르체라는 분은 갈등의 분석과 조정 과정이 그 해결해 나가는 효과와 지속성을 증대시키는 발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종교연합의 정신을 실현해가는 데 있어서 외적인 갈등 요인은 무엇이고 또 어떠한 갈등이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하는지 그럼 중점 사항은 무엇인지 그리고 갈등을 연동시킨 경제적, 사회적 조건은 무엇이고 사회 정의와는 또 어떻게 부합되는지 저희가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여겨집니다. 또 갈등 분석이 끝난 후에는 갈등의 요소를 줄이기 위한 기저 원인과 다양한 원인 요건 속에서 서로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실전적으로 분석해서 나라와 지역을 초월하고 나아가 글로벌 단계로 나아간 초월한 실현 방향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네, 이 사진은 아시다시피 영모묘원 대산종사님께서 유알 깃발을 그리셨죠. 저는 마지막 결론으로 평화학자인 갈퉁 전 오슬로대 교수가 평화를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직접적 폭력이 없는 소극적 평화와 구조적 갈등 요인을 찾아 해결하는 적극적 평화라고 전했습니다. 적극적 평화의 정신으로 현재의 구조와 갈등을 해결하는 일이 급선무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21세기 정치적 사상, 특히 종교 간의 갈등을 결정으로 피해와 사상을 최대한 줄이고 또 향후 종교 연합의 방향은 원불교 창시자이신 소태산 대종사님의 일원주의 사상, 그리고 2대 정산 종법사님인 한우란 한이치, 그리고 3대 대산 상사의 유알 정신을 실현해서 세계적 갈등과 모색을 줄여서 한반도 평화와 세계 평화에 기여하여야 한다고 실천 방향을 모색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